이제 전기 에너지 수송인데요. 이거 좀 어렵습니다. 여기는 그 전기 에너지를 이렇게 막 발전소가 되게 멀리 떨어져 있고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 에너지를 뭐 이렇게 수도권이나 서울이나 이렇게 실어 날라줘야 되거든요. 그러는 과정이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원래 전력 손실이 발생합니다. 원래. 근데 그 전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전기 에너지를 수송하고 싶은 거야. 에너지를 기껏 만들었는데 이렇게 전선 타고 오다가 막 이렇게 없어지면은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력을 이제 수송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면 전력 그 낭비를 없앨 거냐,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은 전력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셔야 되는데, 전력은 1초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해요. 영어로 하면 이거 파워인데 파워. 1초 동안에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 생산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합니다. 요 말대로 하면은 전기 에너지, 전력이 뭐 P를 써요. P, 파워의 약자인데 P.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야. 그래야지 1초 동안에 전기 에너지 얼마나 쓰냐 이렇게 나오거든요. 1초 동안에 얼마나 쓰냐. 근데 이 전기 에너지가 있잖아요. 전기 에너지는 E는 전압에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하고 시간에 비례한 값을 가져요. 전기 에너지는 전압이 클수록 에너지 소모가 많은 거고요. 전류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모 많은 거고, 오랫동안 쓰면은 에너지 소모 많은 거야. 전기 에너지는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야. 근데 이걸 또 시간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니까 뭐만 남겠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만 남죠. 그렇죠? 전기 에너지를 그러니까 전력을 구하려면 전압 곱하기 전류량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 공식이 하나 이게 나온 게 왜 나온 거냐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 정의에 따라서 시간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인데, 전기 에너지가 전압 곱하기 전류 곱하기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으로 나누잖아. 그럼 전압 곱하기 전류가 전력이 되는 거야. 전력.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이다. P는 VI다. 이거 아셔야 돼. 이거 P는 VI인데 W라고 쓰는 거는 단위를 쓰는 거야. 단위. W는 이제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는 거고, 이것도 단위예요. 볼트. 근데 V라고 쓰는 거는 약자도 V 쓰고 그 단위도 V를 쓰는 거야. 얘는 좀 특이하게 그런 거고, 이거 볼트라고 하는 단위고, A는 암페어 단위죠. 자, 아무튼 요 식을 일단 아셔야 돼요. 전력에 관한 식. P는 전압 곱하기 전류. 알겠어요? 전압 곱하기 전류. 근데 이거를 좀 변형할 수가 있어요. P는 VI인데, P는 VI야. 근데 V는 IR이라고, 그 오음의 법칙 알죠? 오음의 법칙. V 대신에 I 곱하기 R을 여기다 대입할 수 있어요. V 대신에 I 곱하기 R. 그러면 I 제곱 R이 돼요. 이해가요 이거? V 대신에 I 곱하기 R 집어넣으면. 근데 I 대신에, I는 R분의 V거든요. I 대신에 R분의 V를 넣으면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도 있어. 근데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이에요. 두 번째. 요거. P는 I 제곱 R. 이 기억하셔야 되는데, P는 VI도 아셔야 되겠지만 전력은 I 제곱 R이다. 예를 들어서 봐봐요.
여기에 이거 뭐 한 거지? 얘가 소모하는 전기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얘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1.5V거든요. 1.5V. 그러면 전압 곱하기 전류로 계산하면 1.5 곱하기 전류가 0.5 흘러 0.75 와트 이렇게 쓰면 돼요. 이해가요 이거?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는 만약에 10초 동안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쓰냐, 전기 에너지 식이 뭐냐면 식을 외워야 됩니다. VIT야 VIT. 그럼 10초도 V가 1.5고 I가 0.5고 T가 10이야. 그러면 이제 전기 에너지가 7.5J를 사용하는 거야. 근데 전력의 정의가 뭐냐면 1초 동안에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거든요. 그럼 전력을 구하려면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 하시면 되는데, 10분의 7.5 하니까 0.75W. 똑같이 나오죠, 아까 한 거랑. 여기 써 있었구나. 전력은 시간분의 전기 에너지인데, 이렇게 약분하고 나면은 VI가 전력이 되는 거야. VI가 전력. 그 다음 여기도 써있죠. P는 VI이긴 한데 V는 IR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V 대신에 IR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I제곱 R. 이 공식 알아야 돼. 이거 공식 알아야지 뭘 합니다. 알겠어요? 일단은 전력은 뭐야? 전력은 VI. 근데 I제곱 R도 된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전력 구하시려면 VI인데 I제곱 R도 전력이다. 어려워. 이거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전력을 수송할 때 이게 저기 뭐 원자력 발전소 뭐 이런 데가 저 남부지방에 있어요. 저기 울산 뭐 이런 데 있어요. 근데 거기서 전기 에너지 만들어 가지고 이 서울까지 이제 전력을 수송해야 돼. 근데 전력을 수송할 때 송전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커다란 탑 만들어 가지고 되게 고전압으로 수송을 해. 고전압으로. 전력을, 그러니까 전압을 높여서 수송을 해. 위험하거든요, 전압 높이면. 근데 왜 굳이 전압을 높여서 수송합니다. 왜 그러는지 뭐 알게 될 건데, 송전은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을 송전이라고 해. 근데 그때 변전소가 있어야 돼. 변전은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변전이라고 해요.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을 변전이라고 합니다. 자, 근데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보통 220V를 쓰잖아요. 근데 발전소에서 처음에 만들 때 뭐 화력발전이건 핵발전이건 수력발전이건 좀 이렇게 그 회전 속도 이런 걸 조절해 가지고 10kV나 20kV 정도로 만들어요. 생산을 해. 일단은 전압을 이렇게 생산을 해. 근데 이것도 높은 거긴 해. 그쵸? 여기 1000V 그다음 1000V야. 높은데 이거를 1차 변전소에서 더 높였죠. 그쵸? 10에서 지금 뭐 100, 뭐 10배 넘게 높였죠. 그렇게 높여가지고 수송을 해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다시 전압을 낮춰가지고 이 주택으로 들어올 때는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곳에서 220V까지 전압을 낮춰가지고 들어옵니다. 흔히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데, 이 신도시는 전봇대가 없어가지고요. 전봇대에 이런 게 주상 변압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 전압을 낮춰서 들어와. 신도시에는 전봇대는 없고, 길거리 가다 보면은 뭐 이렇게 뭐 박스 같은 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그런 데서 이제
왜냐면 이제 전기줄이 다 밑에 깔려 있어가지고요. 도로 밑에 깔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상 변압기에서 전압을 낮춰서 학교나 상가 이런데 공급을 한다. 근데 이제 왜 굳이 전압을 높이냐 이게 문제거든요. 네, 위험한데 그걸 이제 배울 겁니다. 전력은 원래 정의가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이고, 송전은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이고, 송전 과정에서 220V로 보내는 게 아니라 전압을 더 높여서 송전한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넘길게요. 송전 과정에서 전력 손실과 변압기. 원래 이게 그 전선을 타고 이동한다 하더라도 저항이 작기는 작지만 그래도 저항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은이나 구리 이런 게 저항이 작아. 1.5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오hm 뭐 이렇게 작아. 근데 이 중에 지금 제일 작은 게 은이고 구리는 2등이긴 하네. 자, 금보다도 이제 구리가 더 잘 흐르네요. 근데 그래도 저항이 있는 거야. 초전도체가 아닌 이상 저항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자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자꾸 원자 핵에 부딪혀. 그러면 열에너지로 전기에너지가 손실이 생겨요. 전기에너지 손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저항은 R인데 저항은 단면적에는 반비례해. A를 단면적이라고 할게요. 단면적에는 반비례를 해. 그러니까 단면적이 넓으면 전기가 잘 통해요. 그 다음에 길이에는 비례를 해. 그러니까 저항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저항이 커져.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만약에 같게 놓으려면 이렇게 같다라고 하려면은 어떤 상수가 있어. 비례 상수 이런 전기 저항에 관한 상수가 들어가야 돼. 자, 근데 우리 목적은 뭐가 돼야 되냐면 저항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저항을 낮춰야지 전력 손실이 적죠. 그러면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비저항이라고 하는 게 작은 애를 쓰는 거야. 이 중에 저항 작은 애가 누구예요? 은이죠. 근데 다 은을 할 수가 없잖아. 은이 비싸잖아. 그래서 보통은 구리나 아니면 알루미늄을 써요. 알루미늄을 쓰는 이유는 알루미늄이 또 가벼워가지고 이거 굵게 만들어도 좀 이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보통은 구리나 알루미늄을 씁니다. 금을 쓸 수는 없잖아. 그렇죠? 초전도체를 쓰면 좋은데 초전도체도 원래 더 되게 비싸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낮춰놔. 그 다음에 길이를 낮춰야 되는데 길이를 낮추려면은 이 수도권 근처에 발전소가 많아야 돼. 송전하는 길이가 짧아야 되거든요. 근데 또 그것도 잘 안 돼. 왜냐면 원자력 발전소 이 수도권 근처에다가 만들 수 없어요. 물도 많이 필요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길이가 작으면 좋은데 이거는 뭐 사실 별로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이제 발전소는 이제 특정한 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길이를 낮추는 거는 좀 어려워. 이것도 좀 어렵고 사실 이것도 좀 어려워. 왜냐면 뭐 은 쓸 수 없으니까. 그러면 단면적을 크게 하면 돼요. 단면적을 크게 하면 좋은데 이게 너무 무겁고 또 위험하고 막 이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얘는 최대한 우리가 이렇게 해놔. 저항이 최대한 적어지도록 이렇게 어떻게 해놔요. 근데 저항이 작게 하는 방법과 전류를 작게 하는 방법이 있어. 자, 밑에 식을 하나 보면 아까 전력에 관한 식이 뭐였냐면 전력은 VI인데 V 대신에 IR을 집어넣으면 I제곱 R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손실전력이라고 쓸 거야. 손실전력. 그러니까 이 전력은 무슨 전력이냐면 그 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 손실전력은 큰 게 좋은 거예요? 작은 게 좋은 거예요? 손실전력이 작은 게 좋은 거죠? 그럼 R을 작게 하거나 I를 작게 하면 돼. 이해가?
손실 전력이 줄어들려면 저항을 작게 하거나 전류를 작게 하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근데 저항을 작게 하는 거는 최대한 한다 이거. 최대한 한다 사람들이. 여기에서 단면적을 크게 하고 길이를 줄이고 비저항이 작은 저항을 쓰면 되는데 열심히 해.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는 거예요.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는 겁니다. 전류를 적게 흐르게 하면 돼. 자, 일단 송전선의 저항을 감소시키는 방법은 전기 저항이 원래부터 작은 애로 한다. 근데 그런 게 은이 있는데 은이 너무 비싸다. 송전선의 길이를 짧게 한다. 그럼 발전소와 소비지를 가까운 곳에 건설하면 되는데 발전소를 세우는데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멀다. 그럼 굵게 하면 된다. 굵게 하면 되는데 너무 굵으면 어떻게 돼요? 무거워져요. 예. 그래서 송전탑이 더 많이 건설해야 된다는 한계점도 있다. 알겠죠? 뭐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두 번째 방법은 전류를 감소시키면 된다. 근데 어떻게 전류를 감소시키냐? 잘 들어. 그러니까 발전소에서 만들어낸 전력이 있어. 전력량이라고 해도 되고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전기 에너지 식이 뭐였지? P는 뭐지? VI야. 잘 들어라.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만들어낸 이 양이 일정한 거야. 발전소에서 막 만들 거 아니야, 전기 에너지를. 그래서 전기 에너지 양은 일정한데 전류를 낮추려면 전압을 높이면 돼요. I는 V분의 P일 거 아닙니까? 일정량을 만들었어. 일정량의 전력을 만들었어. 이거는 뭐 손댈 게 아니고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해. 그래서 전압을 높인다라는 거야. 그래서 전압을 높이면 만약에 전압을 2배를 높여. 그럼 얘가 전압을 2배를 높이면 전류가 2배 작아지거든요. 근데 I제곱 R이기 때문에 전류가 n분의 1배로 감소하는데 그런데 전력 손실은 어떻게 돼?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제곱에 비례지. 그러니까 n분의 1의 제곱에 비례하니까 4배로 줄어드는 거야. 그러니까 전압을 2배를 해. 예를 들어서 전압을 2배를 해요. 그럼 전류가 2분의 1배가 돼. 그러면 손실 전력은 4분의 1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거? 어려운 얘기인데. 그래서 전압을 높인다. 전압을 높여야지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전압을 근데 그럼 어떻게 높이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높이느냐? 전압을 어떻게 바꾸냐? 그거를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걸로 합니다. 자. 이게 다 어려운 얘기거든. 이게 처음 듣는 얘기라서 다 어려운 거거든요.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에서 194쪽이에요. 1번에서 5번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전력은 단위로 와트라고 하는 단위 쓰는 거, 와트. 근데 와트가 뭐냐면 이제 1와트는 1초 동안에 1줄의 에너지를 쓰면은 1와트라고 하는 거예요. 정의를 아셔야 되는데 1초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있고 틀렸고요. 전압 곱하기 전류의 곱과 같다. 그래서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 VI. 맞아. 이게 단위 시간 동안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의미한다. 맞아요. 이게 정의야, 정의. 니은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송하는 것을 송전이라고 하면 송전. 송전 과정에서
불필요한 낭비되는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변전을 한다. 변전은 전압을 늘리거나 낮추는 걸 말해. 전압을 높이거나 낮추는 것. 이렇게 되어야겠다. 높이거나 낮추는 것. 자, 가 나에 알맞은 명칭을 각각 쓰시. 와, 뭐지? 이거는 이제 변전소 써야 되네. 변전소. 이것도 다 변전소네요. 근데 요건 나는 주상 변압기. 그 다음에 A에서 C 중 가장 전압이 큰 것과 가장 작은 것. 이거 어렵네. A 같긴 한데 여기가 초고압이어가지고 A가 가장 크고 요 C가 좀 낮추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C가 가장 낮을 것 같은데 맞네요. 우리나라의 경우 나에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전력은 220V다. 220V. 옛날에는 110V 쓰다가 220V 써야지, 그러니까 전압을 높인 거거든요. 그래야지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고. 근데 사실 조금 더 위험하긴 합니다. 110V보다는 220V가. 그래도 이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 220V 쓰고 있습니다. 기억을 줄이기 위한 방법. 전기 저항을 줄이려면은 송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는 거, 그런 거 있고요. 한 가지만 쓰라고 되어 있는데, 아무튼 길이를 짧게 하거나 굵기를 굵게 하거나 비저항이 작은 그런 전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송전선을 굵게 한다. 송전선을 굵게 만든다. 아니면 길이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저항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거죠. 근데 니은을 줄이게 하기 위해서 전압을 n배를 높이면 전류는 n분의 1배가 될 거고 손실 전력이 i제곱 r이거든요. 얘가 손실 전력은 n제곱분의 1배가 되는 거지. 2배 높이면은 4분의 1만 되는 거야, 손실 전력이. 그러니까 전압을 높일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5번. 자, 동일한 전력을 송전선 A, B로 송전하는 거다. 근데 원래 저항은 A가 작네. 근데 길이도 짧네. 그쵸? 그리고 송전 전류가 큰데 송전 전압은 2분의 V겠네. 2분의 V. 2분의 V. 그래서 V의 몇 배냐? 2분의 1배. 왜 그러냐면 전력이 동일하면, 전력이라는 게 뭐예요? 전력이 동일하다. V 곱하기 I 값이 같다. 이거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이거 곱한 값이 같아야 되는 거야. 밑에 곱하면 이제 VI잖아요. 여기도 VI가 나오려면 2분의 V여야지 되죠. 송전선 A에서 손실되는 전력은 송전선 B의 몇 배냐? 그래서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야. 그럼 A에 대해서 쓰면은 A에서는 i제곱 r, i가 2i야. 제곱 r 이고, 그러니까 4i제곱 r이고, B는 i제곱 r, i가 i죠 지금? i제곱 2r 얼마예요? 2 곱하기 i제곱 r이죠? 그러면 A가 B의 2배인 거죠. 2배. 이해하실까요 이거?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손실되는 전력이 2배인 건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송전선 B의 송전압은 그대로 두고 전력을 2배로 한다. 이거는 근데 뭔 소리냐면 송전압은 2배 그대로 두고 B가 지금 VI였는데 전압은 그대로 두고 전력을 2배를 하려면 I를 어떻게 해줘야 돼? 이걸 2배 해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면 손실 전력은 몇 배가 되냐?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잖아요. P는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잖아. 그러니까 I가 2배가 됐기 때문에 손실 전력은 4배가 되는 거죠. I가 2배가 되니까 손실 전력 4배가 되는 거죠. 좀 어렵죠? 뭐 하나? 뭐 하나 싶은데 어렵죠. 좀 어려워요, 여기. 잠깐만 5분만 있다가 앞에 거 하겠습니다. 이제 변압기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압력을 낮추거나 높이는 장치야. 네, 요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기계 장치 같은 거 뜯어보면은 뭐 요런 게 있거든요. 이 안에 컴퓨터에도 있고. 근데 이게 한쪽에 그 코일이 감겨져 있는데 양쪽에 코일에 감긴 횟수가 달라요. 이거를 어떻게 전압을 변화시키냐면 이거를 알려면 이제 그 패러데이 법칙을 아셔야 되는데 패러데이 법칙이 183쪽에 잠깐 보세요. 사실 적용해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왜 저렇게 되냐가 궁금하긴 하니까 183쪽 자, 여기 써져 있는 게 하나 있어요. 183쪽에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요게 패러데이 법칙 요게. 근데 여기 2라고 써져 있는데 2가 이제 뭐 V라고 써도 돼. 기전력이라고 써져 있는데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압은 자, 이 전압의 크기를 이제 구하는 그런 공식 같은 건데 우리 저번에 이제 코일에다가 이제 자석을 넣었다 뺐다 막 해봤잖아요, 그렇죠? 그때 코일에 이 가문수 있지, 가문수. 이 N이 가문수야. 코일 가문수에 전압이 비례해요. 그러니까 코일을 많이 감아 놓으면 전압이 더 많이 생겨요. 전압이 더 세게 생겨.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시간당 자기 선속의 변화율을 뜻하는데 시간당 자기 선속 변화라고 하는데 좀 뭐 말이 어렵긴 하지만 이 자석에 자기력선이 있을 거 아니야. 이 자기력선의 수가 변화되는 걸 의미해. 그러니까 자기력선이 변화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빨리 넣었다 뺐다 하면은 이게 전압이 세게 걸렸고요. 좀 천천히 왔다 갔다 하면 전압이 크게 생기진 않았어. 그러니까 요 식을 적용하면은 그 전압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무슨 얘기냐면, 자, 잘 봐.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요게 교류라는 거예요. 교류야. 교류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흘렀다가 요렇게 흘렀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지금 이 표시가 지금 전류 표시가 양쪽으로 돼 있죠. 전류가 이렇게 흘렀다 이런 거야.
그런데 잘 봐라. 요게 전류가 흐르면 철심에다가 전류 흐르면 여기가 얘가 뭐가 되지? 여기 얘가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은 이 철심 있고 얘가 뭐가 되지? 전자석이 되네. 전자석. 전류 흐르면 전자석 되는 거 알죠? 응? 그러면은 얘가 전류가 흐르면 얘가 전자석이 돼서 여기 자기장이 생겨요. 여기 자기장이 근데 요 안에 이쪽 코일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여기서 생긴 자기장에 의해서 여기에 자기장 변화가 일어나. 근데 이게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은 자석의 세기가 똑같으니까 계속 똑같을 텐데 교류가 흐르니까 이렇게 흘렀다 하니까 여기가 N극 됐다 S극 됐다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자기장도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하는 효과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이쪽에 걸리는 그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를 하고요. 전압은 이 마이너스는 방향이 반대라는 뜻이야. 사실 가문수에 비례를 하고 그 자기선속의 변화율에도 비례를 하는데 이 자기선속 변화는 이쪽에서 뭐 한 10번 왔다 갔다 하면 이쪽에서 10번 왔다 갔다 하는 게 돼서 양쪽이 똑같이 변해요. 자기선속 변화는. 결론적으로 전압은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 가문수에 비례하게 돼. 가문수. 그러니까 이 전압이 이게 전압이죠. 전압이 가문수에 비례하게 돼요. 가문수. 그러니까 여기 10번 감고 여기 20번 감잖아. 그러면 전압이 1대 2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 많이 감으면 여기 전압이 더 세게 걸려요. 가문수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아시면 됩니다. 자, 그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이거 외우셔야 돼. 전압은 가문수에 비례한다. 봐봐. 그래서 전압은 V1 대 V2. 전압은 N1 대 N2. 가문수에 비례. 이해 가요, 이거? 그래서 이거를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사실은. 코일이 많이 감겨 있으면 걔가 전압이 높은 거예요. 가문수에 비례한다. 근데 요거는 반비례라고 써져 있네. 그쵸, 지금? 전압이 얘랑 비례인데 얘는 반비례야. 원래 V는 IR이니까 잘 봐요. V가 증가하면 I도 증가해야 될 것 같고 비례여야 될 것 같아. 비례여야 할 것 같지만 여기서 좀 다른 게 뭐냐면 여기서 발생하는 전력이죠. 전력. 시간당 전기 에너지. 그 다음에 여기도 요거랑 똑같은 전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 전력 손실이 없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런 건데 여기 전력이랑 여기 전력이랑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전압이 이쪽에 2배가 됐어요. 전압이. 그러면 전류는 그거의 2분의 1배만 흐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P는 VI에서 P가 전력량이 일정할 때 얘가 일정하려면 V가 증가하면 I는 감소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전력이 일정할 때이기 때문에 전압이 만약에 얘가 크다. 그러면 여기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전압이 크면 전류는 적게 흐르게 됩니다. 전압이 크면 전류는 적게 흐른다. 자, 여기 보세요. 보충 보세요. 보충 어딨니? 계산을 해볼게요. 계산하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자, 이걸 이렇게. 근데 되게 쉬워, 사실 알고 보면. 가문수가 1대 3이야. 그럼 전압도 1대 3이야. 전압도 1대 3. 응? 그래서 봐봐. 1차 코일에 전압이, 요 1차 코일이 요쪽이에요. 전압이 V 볼트가 걸렸어. 가문수가 1대 3이야.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 걸리겠어요? 이거 V면 3V 걸리는 거야. 응? 3V. 엄청 쉽지?
많이 감아놓으면 전압이 높아지는 거야. 그 다음에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비는 전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얘가 전압이 3배가 되잖아요. 그러면 전류는 3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I1 대 I2가 1대 3분의 1이니까 3대 1이라고 쓰시면 되죠. 이거 이해가요? 전압이 높아지면 전류는 작게 흐른다. 전원에서 공급되는 전력과 R에서 소비되는 전력비는 여기에 요 써있어. 단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은 무시한다. 전력이 원래 에너지거든요. 에너지, 전기 에너지. 여기 에너지랑 여기 에너지랑 똑같은 거예요. 1대1. 에너지 손실을 무시하니까. 알겠어요? 이거 어려워. 다시 봐봐. 1차 코일에 여기는 2000회를 감았고 여기는 1000회를 감았다. 감은수가 2대1이야. 그럼 전압이 여기가 220이죠. 그러면 감은수가 2대1이야. 그럼 여기는 전압이 얼마일 것 같아요? 110이 걸리면 110. 그래서 헤어드라이어에 공급된 전력은 얼마냐? 110V. 알겠어요? 그 다음에 전원에서 공급한 전력은 몇 와트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헤어드라이어가 소비하는 전력은 400W다. 여기에서 400W를 쓴다. 이렇게 써 있어. 근데 변압기에서 에너지 손실을 뭐 하기로 했어? 무시하죠. 그럼 여기 400W에 1초당 400J씩 쓰려면 여기도 얼마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니에요. 전압은 똑같은 게 전력은 똑같은 게 전력. 400W인데 근데 그러려면은 전류가 어떻게 돼야 되냐고. 여기는 전류가 그러니까 여기 400W 400W 둘 다 400W려면은 전압이 2대1이야. 근데 전력은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요. 근데 얘가 똑같이 400이야. 근데 이쪽이 2배네. 전압이. 네, 그럼 전류비는 어떻게 돼야 돼? 1대1로 흐르는 거야. 1대1. 그러면 전류가 조금 흐르니까 송전할 때 전압을 높이면 전류가 조금 흐르기 때문에 전력 손실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앞에 조금 안 한 부분 마저 할게요. 안전하고 효율적인 전력 소송. 효율적이다라는 말에서는 사실은 전압을 높여야 되는 거. 전압을 높여야 되는데 전압을 높이다 보면은 뭐가 좀 여러 가지 뭐 안 좋은 거를 유발을 합니다. 사실은 막 어떤 송전선이 통과하는 마을에서는 막 암 환자가 생기기도 하고 막 이래. 그리고 얼마 전에도 여기 밑에 저기 어디니 석천초 앞인가 상인초 앞인가 고압 송전선을 거기다 매설하려고 하다가 막 데모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압 송전선은 뭐 효율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래도 에너지 낭비를 줄이려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송전탑을 이렇게 뭐 500kV로 이제 수송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게 크게 되게 높은 곳에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야.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제 좀 더 안전해지는 거죠. 이런 거 이제 예술적으로 만들었네. 송전탑을. 멋있네요. 자, 그리고 되도록이면 이제 이런 전선 같은 거를 이제 땅 속에 묻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전선 지중화라고 해. 자, 땅 속에 묻는 게 조금 더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을 이용하면은 전력 손실이 줄어들어요. 전력 손실이 잘 안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초전도 상태가 되려면 여기 액체 질소 같은 거를 넣어야 돼. 그러니까 액체 질소 같은 거를 자꾸 넣어줘서 온도를 낮춰야지만 초전도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짧은 거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 그 다음 초고압 직류 송전 뭐 요런 기술도 있다. 뭐 요거는 그냥 그럴 수 있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다 거미줄처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원래 전기 에너지를 만들면은 사실 저장을 못해. 저장을 건전지에다 저장하고 이런 거는 되게 조금밖에 저장 안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전류가 남아 돈다. 그러면 다른 데로 빨리빨리 돌려야 돼요. 이게 이런 송전 공급망이 잘 우리나라가 짜여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이니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게. 그래서 여기가 전류가 부족하다 그러면 저쪽에는 전기를 막 끌어다가 쓰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아무튼 스마트 그리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해요. 자, 이거 했고 그래서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6번부터 10번까지 한번 풀어봐 주시고, 됐어요? 자, 1차 코일, 2차 코일 이렇게 있고요. 변압기 1차 코일에 교류가 흐르면 크기와 방향이 변하는 자기장이 발생하여 2차 코일에 이걸 전자기 유도라고 해요. 전자기 유도. 자기장 변화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걸 전자기 유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도 전류가 흐르는데
이때 유도 기전력은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므로 1차 코일의 가문수가 N1 대 N2면 그 전압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기억에 들어갈 현상은 전자기 유도 쓰시면 되고요. N1, 1차 대 2차가 전압비가 1대 2라면 가문수 비도 1대 2가 돼야 되고, 이해가시죠? 가문수가 1대 3이면 전류는, 전압은 1대 3이야. 전압은 1대 3인데 전류는 3대 1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알겠어요? 전압은 1대 3인데 전류랑은 또 전압이랑 반비례 관계에 있어가지고 전력이 일정할 때 말하는 거죠. 전력이 일정할 때 전압이랑 전류는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에 3대 1이 되는 겁니다. 전류는. 그 다음에 7번에 자, 주상변압기에서 22,000V로 이제 들어왔네요. 그거를 220V로 이제 낮추려면, 자, 100배 낮추는 건데, 100배. 그쵸? 100배 맞나요? 하나, 둘, 100배. 그럼 얘가 100대 1이면 돼. 100대 1. 조금 감기면 전압이 낮아져. 100대 1. 100대 1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을 얻을 수 있는 장점 두 가지. 뭐 이게 앞에 책 보고 해야 되네. 선생님이 제대로 안 했네. 감전사고 위험을 줄인다. 그 다음에 뭐 도시 미관이 좋아진다 이렇게 써있네요. 도시 미관이 좋아진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초전도 케이블의 구조이다. 이 송전선을 이용해서 송전할 때 장점, 손실 전력이 줄어드는 거고,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거의 안 들지 사실은. 그 다음에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어요. 열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그러시면 되고, 10번. 자, 직류를 사용하면 교류를 사용할 때보다 더 높은 전압을 송전할 수 있다. 아, 이것도 쌤 제대로 안 했네. 그렇게 중요한 요게 중요하고 요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똑바로 쌤이 안 했네요. 근데 아무튼 요런 거는 뭐냐면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고 하는 거야. 뭐 요런 장점이 있는데 실제로 이거는 그렇게 막 쓰는 건 아니야. 초고압 직류 송전. 자,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은 소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따라 결정된다. 따라서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실시간으로 전력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아야 된다. 이걸 이제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스마트 그리드. 그래서 얼마만큼 수요랑 수요 같은 거 예측하는 거죠. 스마트 그리드라고 합니다. 아시죠? 요거 관련된 거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218쪽에 거기 전기 에너지와 생산 부분은 되어 있는 거죠? 네. 218쪽 전기 에너지 수송에 관해서, 자, 1초 동안에 생산하거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전력을 그 단위는 와트라는 단위를 쓰는 거고요. 계산할 때는 전압 곱하기 전류 하시면 됩니다. 송전 과정은 전력을 아주 높은 전압으로 높여가지고 이제 송전을 하는 거야. 그래야지 전류가 조금 오르면서 손실 전력이 줄어든다. 손실 전력 계산하는 식은 I제곱 R인데, 만약에 송전 전압을 N배를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n분의 1배가 되고 손실 전력은 제곱에 비례하니까 n제곱분의 1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을 변화시키는 장치를 변압기라고 하고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조절하여 전압을 변화시키는데,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를 변화시킵니다. 전압은 가문수와 비례관계인데요. 전류는 전압이랑은 반비례관계. 안전하고 효율적인 송전 방법, 전선을 지중화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로 송전하면 좋다. 그 다음에 초고압 직류 송전이라는 것도 있다. 전력을 매우 높은 전압으로 직류 송전하는 기술인데, 뭐 이게 잘 쓰지는 않고 사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잘 되어 있습니다. 전력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실시간 정보를 주고받고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스마트 그리드라고 해요. 그 다음에 220쪽에 혹시 1번부터 풀어져 있나요? 220쪽 한번 봐주세요. 7번까지 풀어져 있어요. 8번부터 13번까지 8번부터 13번까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닌데. 221쪽에 송전 전압은 A 과정에서가 B 과정에서보다 크다. 이게 초고압 변전소에서 더 세게 보내네. 기억 맞고요. 2차 변전소의 변압기에서 코일의 가문수는 여기 낮춰야 되거든요. C쪽이 더 적어야지. C쪽이 더 작아야지. 가문수가. 그래야지 낮아지죠. 이렇게 점차 낮춰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정으로 공급하는 전력의 전압은 220V가 맞죠. 우리나라 220V 씁니다. 4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발전소에서 송전하는 전력이 P0다. 송전선에서 손실된 전력이 0.2P0다. 자,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손실됐다 이 소리야. 근데 이거를 송전압을 2배를 하면 전류가 2분의 1배가 돼서 전류는, 그래서 손실 전력이 얼마가 되겠어요? 손실 전력이 I제곱 R이니까 손실 전력이 4분의 1배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만큼 손실돼야 되는데 그거에 4분의 1만큼 손실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야? 0.05 P0만큼이 손실되겠죠? 맞죠? 그러면 이제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은 뗀 거니까 0.95 P0만큼. 그래서 손실 전력이 되게 줄어드는 거지.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10번. 자, 공장과 가정에 공급되는 전력과 변전소에서 송전전압, 송전선의 저항을 나타낸 것이다. AB에서 발생하는 손실 전력을 PA 대 PB라고 했을 때 그 비율은, 자, 손실 전력에 관한 식을 쓰시면 됩니다. I제곱 R이 손실 전력이야, 손실 전력. 근데 지금 R은 나왔는데 I가 안 나왔잖아, I가. 전력은 뭡니까?
전압 곱하기 전류야. 그래서 요게 여기서 I는, 그럼 I는 뭐라고 쓰면 되죠? I는 V분의 P라고 쓰면 되지? 그렇죠? V분의 P 3P0 요거야 I. 여기서는 얼마예요? V분의 2P0. 이해가? 그러면은 여기를 3이라고 쓰시면 좋겠고, 그러니까 3i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좋겠고, 여기를 2i의 제곱 곱하기 5r이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 이제 비율을 알 수 있어요. 이거 이해 갑니까? 이렇게 쓰는 거? 얘는 이제 9대 2는 4에다가 5 곱하니까 20이네. 손실 전력비가 9대 20이야. 9대 20. 5번.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손실 전력에 관한 식을 쓰는 건데, 손실 전력은 i제곱 r이잖아요. 그럼 r에다가 요 r이 있는 애를 이렇게 넣어서 쓴 거고, 여기 r이고 5r이고, i를 알아야 되는데 i가 안 나왔기 때문에 i는 v분의 p니까, v가 v고 p가 3p0고요. 여기는 v가 v고 p가 2p0니까 3대2 비율이야. 3대2 비율. 전류가 3i 대 2i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은 9대 20의 손실 전력비가 나오죠. 알 것 같아요. 어렵죠, 어렵긴. 자, 자세히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만 고른 것은, 송전선을 굵게 하면 전기 저항이 작아져서 손실 전력이 감소해. 맞네. 송전선이 굵어지면 송전선 제작 비용이 증가되어 한계가 있어. 이건 맞네. 그래서 송전압을 n배를 해서 손실 전력을 n 제곱분의 1배로 줄이는 거야. 틀렸어요. 전류는 n분의 1인데 손실 전력은 제곱비니까 i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n 제곱분의 1이 돼. 그래서 답은 2번. 자, 12번에 그림은 1차 코일보다 2차 코일을 더 많이 감은 변압기를 나타낸 것이고, 표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수, 전압, 전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식을 쓰면 N1분의 N2는 V1분의 V2 비례관계인데 전류는 반비례관계다. 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요거에 관한 식은 여기서 쓰면 되겠다. 여기서 V1은 어떻냐? 양 옆에 이제 이렇게 V1 곱하기 N2는 V2 곱하기 N1이다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V1을 알아야 되니까 V1은 N2분의 V2 곱하기 N1, N2분의, 맞네요. 그쵸?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요 식을 쓰면 되는데,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같다라고 쓰면 되잖아. 그치? 근데 지금 뭐라고 되어있지? 2차 코일의 가문의 수가 더 큰 거죠. 그럼 2차 코일의 전압이 크기 때문에 전류는 누가 커야 돼? 1차 코일의 전류가 더 많이 흘러요. 이해가요? 2차 코일의 전압이 높으니까 전류는 2차 코일이 더 작은 거예요. 그래서 답이 없네. 3번 여기 있네. 알겠어요? 자, 1차 코일과 2차 코일의 가문 수비가 1대4인데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이렇게 작성한 것은 전압이 1대4고 전류는 몇 대 몇? 4대1이긴 해. 근데 그게 아니구나. 여기랑 여기 R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타내줘야 되구나. 그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여기가 V니까 이게 1대4니까 여기는 전압이 얼마야? 4V야 4V 맞아요? 1대4. 그럼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냐면 여기 R이라고 써져 있잖아요. V는 IR이고 I는 R분의 V니까 이쪽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4V 쓰면 돼요. 알겠어요? 근데 이 전압이 요거의 4분의 1배이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4I2만큼 흐르는 거야. 여기에 4배. 전압에 반비되니까. 그럼 4 곱하기 R분의 4V죠. 4V. R분의 16V네. I1은 R분의 16V고 I2는 R분의 4V. 이해가요? 쉽지는 않은 건데. 됐고, 그 다음에 프린트를 좀 보겠습니다.